문제 볼게요. 자, 산하고 염기가 반응을 해서 뭐랑 반응이요? 산염기 반응. 물과 염을 만드는 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HCl에 보면 여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1 때 다 했잖아. 그치? HCl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 보면 H 플러스가 들어가 있다. 자, NaOH라고 나와 있는데 OH-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산이고 당연히 NaOH는 염기가 되겠죠. 자, 산에 포함되어 있던 H 플러스하고 그 다음 NaOH 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산화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들게 되지. 자, 이렇게 물 만드는 거 이제 혼합용액을 만들었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HCl, NaOH 있어요. 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물 만들었어. 나머지 남는 거 뭐야? 이걸 염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녹아가지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지. 자, 다음에 그 밑에 내용 한번 볼게요. 알자 이온 반응식이래요. 자, 요건 뭐냐? 화학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입니다. 알짜배기 화학식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학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온들이 만들어내는 그 반응식을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자,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반응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이온이 반응해서 이렇게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경꾼 이온.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대요. HCl이랑 NaOH랑 반응해요. 알짜 이온이 뭐야? 물 만드는 데 참여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요게 알짜 이온이잖아. 물 만들었어. 그럼 나머지 남는 거 뭐야? 여기 Cl하고 NA하고 요거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 해서 구경꾼 이온.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잖아. 남는 것들. 염이라고도 하죠. 자,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구경꾼 이온. K 플러스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NO3도 구경꾼 이온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면은요, 위에 산이 지나치게 분비돼서 속이 쓰릴 때 뭘 쓴다? 제산제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뭐를 뿌려요? 레몬즙 뿌린대. 그래서 우리 그 항상 회 떠서 나올 때 레몬 한 조각 정도 슬라이스 해가지고 주잖아. 얹어주잖아. 레몬 좀 뿌려 먹으라고. 물론 그 산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뿌리진 않겠지만 선생님은 종종 뿌려 먹는 편이에요. 자, 다음 벌레. 벌레독도 이게 산이거든. 그래서 염기성 물질. 김치찌개에다 소다를 넣는데 그러면 좀 신맛이 줄어들죠.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성,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시켜가지고 식물들이 좀 더 자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요게 양적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너희들 머리 싸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정도의 수준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한 문제도 좀 다뤄줄게요. 자, 중화 반응에서 산의 H 플러스랑 염기의 OH 마이너스는 몇 대 몇의 몰비? 1대1의 몰수비로 반응을 한다. H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 하나가 이렇게 반응한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산의 가수를
N1이라고 보면 돼. 야, 이 가수가 뭐냐? 가수가 뭐냐면 요게 가수예요. 가수. 아직 이거 봐도 뭔지 모르겠지. 자, HCl 보면은 여기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죠? 그죠? 요거 하나 녹이면 H 플러스 하나 나와요. CH3COH에서 요거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하나가 나옵니다. 자, KOH도 마찬가지 OH 마이너스 하나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자, 근데 가수가 2인 산성 물질은 자, H2SO4인데 요거 하나 녹으면 H 플러스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요게 2가예요. H2CO3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H 플러스가 몇 개가 나온다? 곱하기 2, 2개가 나와요. BaOH2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화 발효 같은 경우에도 OH-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OH3 몇 개 나온다? 3개 나오면 3가. 녹았을 때 2개 나오면 수용액에 물에 녹아가지고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H 플러스가 2개 나오면 2가, 3개 나오면 3가, 1개 나오면 1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산의 가수를 N1, 몰농도를 라지 M1이라고 하면 부피가 V 원인 산 수용액에서 물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보니까 가수에다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된대요. 앞에서 배웠던 그 몰수 계산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뭐랑 같다고요? 윤재야? 몰농도에 부피 곱하면 뭐랑 같아? 몰수랑 같다고. 왜? 이유가 뭐야? 몰농도 값이 뭐야? 부피분의 몰수잖아. 그래서 여기다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몰수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가수가 N1이고 몰농도가 라지 M1이며 부피가 V1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산수용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가수에다가 몰농도에다 부피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염기가 내놓은 OH-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N2, M2, V2라고 나와 있습니다. N2, M2, V2. 자, 가수가 지금 얼마냐면 지금 N2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 마찬가지로 몰농도에다 부피 곱해가지고 몰수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서로 똑같으면 완전히 중화가 될 수 있습니다. 산 수용액에 포함된 H 플러스의 몰농도와 염기성 수용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OH-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똑같으면 된다. 한번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HCl 수용액의 몰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 0.1 몰농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야? 100ml지. 이거 그대로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부피 단위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리터가 들어가잖아. 그럼 100ml 뭘로 바꿔야 돼? 0.1리터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0.1 몰농도에다가 0.1을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0.01. 가수가 여기 얼마야? 1이야, 2야, 3이야, 뭐야? 가수.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HCl, H 몇 개 내놔? 한 개 놓잖아. 가수 1이잖아. 그러니까 1 곱하기 0.1 곱하기 0.1에서 0.01몰의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된다. 너무 쉽죠?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행복해, 그지? 내 학교 시험 문제는 만약에 심화 문제를 낸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 내요. 자, 여기도 똑같이 가수 1이고 부피 0.1이고 그래서 0.1 곱하기 0.1에서 0.01몰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0.1) 몰농도 200ml래요. 얼마예요? 0.2에다가 0.1 곱하니까 0.02몰. 가수가 근데 지금 여기 얼마예요? 보니까 가수가 얼마야?
이렇게 곱하고 끝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애초에 여기 지금 HCl이니까 가수가 1이죠? 그럼 0.02몰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산화발이 여기 가수가 2예요.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0.02몰. 그죠? 0.1에다가 가수가 2니까 곱하기 2까지 해서 0.02몰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중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화 적정 실험 한번 볼게요. 중화 적정. 자, 이 양적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농도 알아내는 방법을 중화 적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화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지점을 말하는 거냐면 수소 양하고 수소 이온의 양과 수산화 이온의 양이 똑같아져서 완전히 중화된 시점을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화점. 자, 그 중화 적정 방법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여기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한대요. 자, 첫 번째 농도 모른대. 염산 요거 염화수소 농도 몰라요. 피펫이 뭐냐면 스포이드 같은 거거든. 너희들이 나중에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요 피펫을 엄청 해요. 여기 이제 그 정확하게 뭐 몇 cc, 뭐 1cc, 2cc 해가지고 여기 그 눈금 같은 게 있거든. 돌려가지고 맞춰. 그 다음에 쭉 빨아들이고 그 양만큼만 정확하게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어요. 스포이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농도를 모르는 거 이거 피펫 이용해가지고 정확히 뽑아. 쭉 뽑아요.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준대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뭘 넣어주고 있어? 페놀프탈렌. 자, 산성은 페놀프랑 반응해요, 안 해요? 산성은 페놀프탈렌 용액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색이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준대요. 조금씩 흘려보낸대. 뷰렛에 여기 콕을 열어서 조금씩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용액이 채워지도록 한 다음에 눈금 읽어서 수산화나트륨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한대. 여기 지금 보면은 눈금 있잖아.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 가능하겠지. 1ml 들어갔는지 10ml 들어갔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그래서 천천히 떨어뜨려주고 흔들어준대. 근데 이때 용액 전체가 붉어지는 순간을 확인을 합니다. 그 순간 바로 이제 꼭지를 잠궈줄 거예요, 여기를. 자, 여기서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중화점을 지나서 어떤 상태가 됐다? 염기성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원래 처음에 산성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수산화나트륨 떨어뜨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중화점을 지나서 염기성이 되었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나중 부피 측정한 다음에 얼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NMV, N1, M1, V1은 N2, M2, V2 이거 앞에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HCl 염화수소의 농도를 계산해 볼 수 있어. 뭐 문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유, 밑에 관련 문제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중화적정 오염과 이온수 변화 한번 봅시다. 앞에 실험을 좀 뭔가 간단 명료하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봐봐요. 많이 봤던 거죠. 자, HCl과 페놀프탈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색이죠. NaOH를 한번 넣어줬습니다. 물 분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H 플러스가 원래 2개였는데 지금 하나가 남았죠. 자, 한 번 더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어? 완전히 중화가 되었다. 이때까지는 색깔 변화 없을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넣어줬더니 수산화 이온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수용액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자, 이때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염화 이온의 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좀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해 주는 거지 HCl에 추가로 넣어주는 과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Cl-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Na+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죠?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H+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수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 분자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H+는 계속해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OH-는 넣어주고는 있지만 계속 물을 만들고 있거든. OH-가 초기에는 없어요. 근데 중화점 이후에 H+가 다 소진되고 나서 OH-의 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이온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 이거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 뭐 문제 하나만 해볼까?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바로 뒤쪽에 261, 262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